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비가 오고 별로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게 심리학의 그 심리학 그 학문 분야가 상당히 그 용도가 상당히 넓다. 그렇습니다. 그 심리학을 여러 그 사계에서 응용을 하고 많이 효과도 보고 범죄인을 검거하는데도 심리학이 동원되고 신문을 할 때도 유인 신문 심리학을 하기도 하고 그 심리학의 그 용도는 범용 쪽으로 범용 쪽 주변 학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이는 용도가 범주가 상당히 어느 학문보다 더 넓다. 그래서 범용 학문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한학자다 보니까 여러 그 학문을 유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정치계나 정치도 들어가고 전쟁에서 들어갑니다. 전쟁,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에서도 그 심리학이 동원됩니다. 그걸 아시대요. 그 심리학이 통용되는 분야가 광범위하다. 그래서 그게 범용 학문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심리학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그 남북 대치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38선 분계선에 확성기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심리전입니다. 심리학을 동원한 심리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8선 분계선에 우리가 자유의 소리라는 그 방송을 북한 주민한테 내보내는 소리를 듣고 월남하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월남을 하게 된 주된 동기가 뭐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물어보면은 남한에서 들려주는 그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의 그 아름다운 그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믿을만한 아주 사연이 좋은 그런 얘기를 듣고 한국에 가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남한으로 넘어온다 하는 것을 월남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도 선거철이고 외국에도 대통령 선거고 그렇습니다. 그 심리전이라는 게 꼭 총 들고 싸움을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해도 정치하는 것도 그 경쟁입니다. 그것도 싸움이에요. 생존 경쟁에서도 심리학이 총동원됩니다. 우리가 여기 5일장
아니면 마켓 뭐 각종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심리학에 동원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원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일일이 얘기를 하면은 뭐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역대 대통령이 이기지 못한 장수가 이겼다. 30년, 40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의사단체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정말로 백전백패 했다. 정말로 치욕을 참지 못해서 이번에는 보복을 하고 아주 원수를 갖겠다 해서 정부가 이를 갈고 완전히 그 의료단체를 혁파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원제 폐지와 그 의료단체 민주화를 완전히 혁파를 해서 해내가지고 국민이 생활 체험상으로 체감상으로 느끼는 좋은 제도라고 국민들이 인정되었을 때는 그 파급 효과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에도 좋을 것이고 대통령은 물론 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한 큰 획을 걷는 그 인물로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장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한 획을 그으면서 역사책에도 남을 만한 필적의 대통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의료단체 혁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각종 연금의 혁명, 그런 것도 이제 만일에 한다고 하면은 아마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좀 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그 좋은 소리도 나올 겁니다. 사실상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보복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보복 심리학이 바로 그 정치계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 출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정치 위정자들에도 보복, 행정, 그런 것도 엄청난 그 위력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그 본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아직도 확정된 게 아니고 사람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하자면은 정성적 추론에 의한 학설입니다.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질이다. 아니야.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천사 같은 고운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사해에 이런저런 좋지 못한 나쁜 물들이 사해물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천사 같은 사람이 마음이 좋지 못한 때가 이런 때 저런 때가 묻어서 악하게 된 것뿐이지, 원래 사람은 본성은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그 어떠한 그 과학적으로 계량적으로 수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학설 학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립이 되고 정설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에는 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 그래서 성질이 착하다. 본성 착할 써가지고 성선설, 악하다 해가지고 성악설, 이렇게 두 가지 설로 남아 있고 완전히 확정된 정설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평가 방법이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뿐이지 확실한 증거와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본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가장 사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은 보복 심리, 그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권투 선수가 사각 링에 올라가서 싸움을 할 때 KO 당하면은 그 쾌감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본성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다운을 좀 시켜봐.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권투 선수의 스포츠 경기에서도 사람의 심리학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승부의 세계에도 사람의 심리학,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복 심리를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보복 심리학을 거기에 입각한 스포츠 경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겼으니 맨날 우리 축구 경기 해봐야 지니까 이번에는 한번 보복으로 한번 이겨보자. 원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은 승리를 하고 난리치잖아요. 어떤 것은 완전히 살인적으로 사람이 폭행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밑바탕에 숨겨져 있던 야성 심리학, 가장 강한 보복성 심리학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스포츠 경기하는 도중에서도 가끔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단체하고 정부하고 30년, 40년 동안 싸움을 해봤지만은 정부가 굴욕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원수 같은 서로 앙숙이었는데 의사단체가 백전백승, 정부는 백전백패. 그러니까 웃지요. 정말 완전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완전히 너무 수치를 많이 당하고 정말 원수 같은 앙숙이 됐다 하면은 이번에는 보복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정부에서 완전히 깨트리겠다. 설파라고 합니다. 설파. 완전히 깨트려서 혁명을 일으켜서 국민들이 직접 느끼고 피부에 닿는 의료 패러다임으로 새로 거듭나겠다 해서 실제로 국민의 의료 시설을 이용할 때 체감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영원히 역사적으로 각인되게 되겠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개혁, 의료개혁은 필수다. 인내도 한계. 인내라는 것은 임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인내지, 임계점을 넘어서서 추월당해가지고 위험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인내가 불가능합니다. 인내할 수 없는 경지라. 인내할 수 있는 경지가 있고 인내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의사단체나 정부, 연금개혁과 정부,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람의 보복 심리에 해당하는 정치 분야에 해당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